서울교통공사라고 총 8개의 자격증을 취득을 하였고 지하철을 특성화고등학교 고졸 공기업 취업? 멋있는 분이 찾아오셨구만. 들어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어떻게 면접에 또 찾아와 주시게 됐는데 면접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좀 간략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선생님이 되고 누구나 학생이 된다. 모두의 교실 원장 권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빡센 서류 전형을 뚫고 면접까지 오시게 됐는데 면접에 임하는 각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서류 전형에 통과시킨 거에 대해서 전혀 후회 없도록 열심히 한번 면접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한경이라고 하고요. 02년생 23살입니다. 지금은 취업을 해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회사 생활이랑 저희 모두의 교실이라는 어떤 이 학원 상당히 좀 거리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좀 지원을 하시게 됐을까요? 나이에 비해서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모두의 교실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에 대한 많은 걸 알려주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에 대한 걸 알려주고 싶다. 이제 지원서 작성해 주신 부분들이 있는데 전공은 이제 토목 분야에서 궤도 그리고 또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등학교에서 이 분야를 전공을 하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일단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지 않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갔는데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신진과학기술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입니다. 제가 나온 고등학교에서는 4개의 과가 존재를 하는데 일단 토목과, 전기과, 기계과, 자동차과 이렇게 4개의 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토목과의 궤도 분야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쪽 길로 나아가려고 과를 선택했습니다. 사실 궤도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궤도는 뭐 이제 공전 궤도니 뭐 이제 이런 궤도로 알고 있고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토목 분야에서 궤도라는 게 어떤 걸 좀 배우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토목 분야의 궤도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흔히 아는 이제 지하철, 열차, KTX 이런 거가 다니는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길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철도를 뭐 까는지부터 그 유지 보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걸 배우셨다는 특히 또 여기 작성해 주신 내용 중에 고졸 취업 그 중에서도 공무원과 공기업 특채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다. 그럼 환경님께서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바로 취업에 뛰어드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6개월 전에 공기업 공채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합격을 해서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바로 공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공기업은 서울교통공사라고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지하철을 관리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일반 공기업 취업이랑 이 특채 과정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환경님께서 응시하신 고졸 공기업 특채 준비 과정은 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부터 내용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일단은 제 전공 분야 토목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최대한 많이 취득하면 많이 취득할수록 좋고 저는 총 8개의 자격증을 취득을 하였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갑니다. 자신이 취득한 자격증과 자신이 전공한 전공을 토대로 공무원, 공기업, 사기업의 길을 정하게 됩니다. 저는 그쪽에 공기업의 방향으로 정했고 궤도의 분야의 공기업이 어디 있나 이제 찾아보다가 서울교통공사라는 공기업을 알게 되어서 그쪽 길로 계속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공무원, 공기업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공무원은 현재 고졸 특채는 물리학 그리고 토목 분야에서는 응용역학, 측량학 이렇게 3가지를 시험을 보고 있고 공기업은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NCS라고 하는 과목을 주로 공부를 합니다. 혹시 NCS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NCS가 뭘까요? 네, NCS 제가 또 따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직무 적합성 평가라고 해서 공기업에 다니기 위한 이제 일의 업무 능력, 그다음에 일의 효율을 따지고 가는 시험 체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모든 공기업에 NCS라는 시험 제도가 도입이 돼 있어서 공기업에 취직을 하시려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 NCS를 한 번씩 다 공부를 해보셔야 된다고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NCS라는 어떤 정형화된 그 표준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서 공부를 하고 그 성적으로 공기업에 취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시험 이후에 이제 뭐 1차, 2차로 면접이 나눠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NCS 시험
시험을 성적을 확인을 하고요. 플러스 이제 알파로 전공 시험을 또 치르게 됩니다. 거기서 합격을 하면은 면접에 바로 들어가게 되는데 면접이 이제 두 가지의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개인 PPT 면접이라 해가지고 자신이 PPT를 작성해서 전공에 관한 지식들로 면접을 보는 첫 번째 면접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다시피 하시는 이 단체 면접, 여러 명의 면접관들을 통해서 면접을 보는 그런 단체 면접까지 해서 2차 면접까지 마쳐서 취업을 하게 됩니다. 뭐 NCS뿐만 아니라 전공 공부도 같이 해서 그 시험을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받아둬야 이제 1차 면접에 비로소 갈 수가 있고, 거기서 또 이제 PT를 잘 해야 또 2차까지 갈 수가 있는,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졸업과 동시에 또 그런 어려운 길을 또 통과하신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그러면 그 궤도, 철도 관리 이런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건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서울교통공사 지금 실내궤도관리소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철도 차량 유지 보수 업무라고 해서 유지 보수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감독자의 역할을 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4조 2교대라는 근무 형태로 근무를 들어가게 되는데 주간, 야간, 비번, 휴일이라는 교대 근무 형태로 들어가고 있고, 주간에는 행정 업무를 최대한 보다가 야간에 지하철이 끊기고 나서 선로에 들어가게 됩니다. 레일을 유지 보수하고 그다음에 관리를 하고, 혹시 레인이 절손됐을 시에 용역 업체를 불러서 제가 감독자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레일을 항상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전문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이제 제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문 차량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지하철과 똑같은 선로에서 움직일 수 있지만 특수한 역할이 정해져 있는 뭐 특수차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 일명 특수차라고 하는데 특수차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름이 조금 복잡할 텐데 멀티플 타이 템퍼, 고압 살수차, 레일 탐상차, 레일 연마차 이런 형태로 나갈 수 있는데, 제가 쉽게 또 설명을 드리자면 멀티플 타이 템퍼는 바닥 다지기, 고압 살수차는 물을 뿌려서 먼지를 없애는 차, 레일 탐상차는 레일에 결함이 없는지 한번 확인하는 차고, 레일 연마차는 레일을 깎음으로 인해서 레일이 부드럽게 잘 굴러가게 하는 그런 차를 타고 다니면서 레일 유지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서 굉장히 좀 흥미롭게 들리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지하철이 가끔씩 이렇게 지상에 드러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럴 때 보면은 이렇게 레일 주변에 자갈이라든지 이런 게 좀 깔려 있는 거를 확인을 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자갈을 이렇게 깔아놓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 이 회사를 입사했을 때 자갈보다는 무조건 콘크리트 도상이 더 강도도 높고 좀 더 깔끔하기도 하고 해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의문점을 가지게 되어서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자갈이 콘크리트 도상보다 일단 가격이 저렴하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갈을 사용할 수 있는 구간에 자갈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보다는 배수도 원활하게 돼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야외로 나갔을 때 비가 오는 경우를 대비해서 자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 차량이 완전 하중이 무겁다 보니까 콘크리트 도상은 깨질 우려가 있는데 자갈은 그거를 충격을 좀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자갈 도상도 콘크리트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다 이유가 있다. 가진 장점들을 철도와 잘 융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근무를 좀 하시면서 어떤 느낀 장단점이라든지, 아니면 몰랐는데 아까 뭐 자갈 같은 예시로 뭐 서울교통공사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내가 서울 지하철에 대해서 좀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다, 뭐 이런 거가 있을까요? 일단 서울교통공사의 가장 큰 복지 혜택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하철을 공짜로 타게 됩니다. 저희가. 네? 와. 네. 저희 사원증을 찍으면은 지하철을 이제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서울 구간 내에서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니 말은 되죠. 이제 거기서 근무를 그리고 또 공기업의 복지라고 하면은 일단 뭐 식대료는 또 따로 나오고 잠을 잘 수 있는 숙소 같은 것도 다 회사에서 전부 제공이 됩니다. 월급 이외에 복지 포인트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복지 포인트만큼 원하는 물건과 그 다음에 원하는 뭐 강의라든지 이런 거를 구매할 수 있는 복지 포인트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취업 후 진학, 이건 제도 같은 명칭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학교를 또 추가적으로 진학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좀 제공이 되어 있나요? 이거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공기업의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제도입니다. 20살에 바로 취업을 해서 이제 대학교를 다닐 진학의 기회가 없어서 많이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선취업을 하고 그다음에 2년, 3년 이상 일을 하면은 이제 대학교에서 야간 대학을 지원할 수 있게 기회를 줍니다.
이거는 공기업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일반 조금의 사기업들도 현재 이 제도를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정말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회사도 몇몇 가지 대학들과 제휴를 맺어서 야간 대학으로 무료로 보내줄 수 있는 선취업 후진학 제도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비도 제공이 되는 무료. 네. 굉장히 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은 연봉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이거를 제일 궁금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라고 이제 그렇죠.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공기업마다 이제 직급 체계가 다른데 지금 저희 서울교통공사는 7급부터 입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저는 7급 1호봉의 월급으로 현재 돈을 받고 있고 대략 연봉 한 3천만 원 정도 연봉을 받고 있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뭐 성과금이라든지 아니면 연차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추가적인 이제 돈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이 또 연봉까지 가감 없이 다 털어주시고 한경님처럼 고등학생 시절 때 취업을 바로 준비해서 선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분들에게 어떤 조언의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신지. 일단 제 얘기를 조금 들려드리면은 저는 정말 중학교 때 공부를 못하는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반에서 꼴찌도 한번 해봤고요. 남들은 그럽니다. 너가 반에서 꼴찌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공기업에 들어갔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문계 고등학교를 너무 진학을 하고 싶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이성적으로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 같다. 너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서 전공적인 지식을 배우면서 취업을 먼저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반대했지만 부모님은 그 길로 밀어붙이셨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됐는데 처음에 두 가지 마인드를 가졌는데 첫 번째는 떠밀려서 왔으니까 그냥 포기해야겠다는 마인드가 첫 번째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왕 특성화 고등학교에 온 거 여기서 최고가 한번 돼보자. 이 두 가지 마인드 중에 저는 두 번째를 선택을 했습니다. 최고가 되면은 좀 더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전교 석차 안에, 석차 3위 안에 항상 들게 공부도 했고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겨낸다는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지금 공부를 못한다고 좌절하지 않고 자신이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다면은 그 어떤 길로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박수. 이거는 진짜 쇼앤프루브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모범적인 선례가 되셨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또 힘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또 한경님의 어떤 회사라든지 전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은 좀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좀 이외의 질문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배드민턴을 좋아하신다. 네네. 이제 또 저도 배드민턴을 좋아하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좋아하게 되셨는지. 여러 가지 운동을 다 접해봤는데 그 중에 제일 잘 맞는 운동이 배드민턴이라고 생각을 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고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꾸준히 레슨도 받고 대회도 뛰면서 계속해서 배드민턴을 치다가 잠깐 3년 동안 배드민턴을 라켓을 좀 놓고 최근에 와서 라켓을 다시 잡게 되었는데 스트레스를 푸는 요소 중 하나라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 회사 그 다음에 플러스 배드민턴으로 거의 지금 제 일상이 살아가지 않나 라는 생각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회사 근무와 배드민턴 이 교대로 삶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 배드민턴이 아주 좋은 운동이죠. 아무래도 저희가 많은 학생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어떤 일환으로서 학원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힘들 때 각자 어떻게 이겨내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종종 묻고는 합니다. 그래서 한경님 또한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좀 이겨내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아까 고등학교 3년 내내 공부만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진짜 공부만 하고 살겠습니까? 그때 일상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하루에 많이 잡았자 5시간 잘 거예요. 3년 동안. 학교에 등교한 시간이 새벽 6시 반이었고 수업을 쭉 듣고 야자까지 끝내고 집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또 독서실 가서 공부하고 또 5시간 자서 학교에 가고 이런 생활로 갔기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3년 동안 많아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울고 나면은 조금 그래도 기분이 풀리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게 첫 번째였던 것 같고 달리기를 좀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노래를 들으면서 진짜 몇십 킬로 이제 걸어 다니면서 생각을 정리하던가 노래방을 가가지고 목이 쉴 때까지 한번 노래도 해보고 그런 걸로 저는 스트레스를 해소를 했었습니다. 이제 면접도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한경님이 저희 모두의 교실 교사로서 반드시 선발돼야 된다. 좀 뭔가 어필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요즘 MBTI 많이 하지 않습니까? MBTI가 제가 F가 거의 100%인데 공감 수치 능력이 엄청 높아가지고 이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처음에 이제 공감을 해주고 그다음에 제가 면접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결책까지 제시해주면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T 100%인 학생을 만나면 어떻게? 이 정도면 질문은 충분히 드린 것 같고 이제 한경님의 마지막 한마디 들어보면서 면접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이 면접도 면접인데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취업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학생분들 정말 자신감 잃지 않고 정말 자신이 원하는 길 나아가면서 정말 꼭 성공했으면 좋겠고 저도 꼭 이 면접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깔끔한 항상 한마디를 부탁드리면 이렇게 한 13마디 정도 하셔야 멈추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